면역력 문제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두 번째 이제 면역력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면역력이라는 게 이게 한자 그대로 따지면은 역병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힘, 이렇게 되죠. 옛날에 이제 역병이라고 불렀죠. 주로는 감염성 질환을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 다양한 종류의 감염성 질환들이 있죠. 근데 감염이라고 하면 외부로부터 어떤 인자가 나를 공격하고 거기에 의해서 내 세포들이 잠식당하는 이런 것들을 보통 일련의 감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몸 안에서 이런 염증들이 일어나는 것도 다 면역력의 이슈로 포괄하기 때문에, 여기서 역이라는 력할 때 역은 그냥 단순하게 외부의 감염 인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내 세포의 활동이 저해되는 모든 종류의 염증과 이런 불편한 종류의 기전 반응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건강해지려면 내 몸의 기능들이 그냥 적정하게 돌아가는 건 당연할 뿐만이 아니라 내 몸에서도 염증이 덜 일어나고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도 염증이 덜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제 개념들이 점점 생기게 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이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특히나 대표적으로 이제 감염원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고, 이게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세포들을 잠식하고 내 세포에서 지 바이러스를 카피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주위에 뿌리고 이 과정을 겪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면역력을 갖추고 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얘가 들어와서 내 몸에서 세포를 그 바이러스가 잡아먹고 이 세포가 터지면서 다시 바이러스가 막 뿌려지는 과정을 빠르게 제어해서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다 면역력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 면역력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냐? 사실은 면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이가 튼튼하게 컸으면 좋겠다. 결국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면역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얘 키가 컸으면 좋겠고, 튼튼했으면 좋겠고, 힘이 좋았으면 좋겠고, 뭐 예뻤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향이 생기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게 되고,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이제 면역력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뭐 이런 치료도 하고 저런 치료도 하고 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언제부터 하게 될까?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단계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것,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유산균이다. 유산균은 약간 경향성이 있어요. 드시고 난 다음에 대변이 잘 나온다고 해서 좋은 유산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단은 보통 유산균의 요법이라는 것은 그 생균이죠. 살아있는 균이 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지들끼리 새끼치고 살게 만드는 게 유산균 요법의 목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6개월 이상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산균을 드시느냐는 별로 핵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산균, 좋은 유산균들이 뱃속에 많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라. 이 아이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면역력 문제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엄마, 아빠 중에서 혼자 혹은 둘 다 아토피, 비염, 천식, 음식 알레르기, 햇빛 알레르기, 금속 알레르기가 있었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있었으면 아이는,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종류의 알레르기를 갖고 계시다,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50%. 두 분 다 그런 종류의 알레르기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 이상 가지고 계시다, 그 아이가 알레르기를 갖고 있을 확률은 85% 이상. 하지만 지금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두 분 다 갖고 있으면 그냥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알레르기는 유전자에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없어져요. 그래서
알레르기를 뭔가를 가지게 된다. 그럼 우리가 보통은 알레르기라고 하면은 알레르기 하면 뭐 생각하시나요? 집에 비염이 있습니다. 비염, 알레르기 하면 이제 비염이 있으면 비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천식은 없으신가요? 네, 천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은? 토피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비염이 있으셨나요? 저희 엄마가 비염이 있습니다. 아, 네, 와이프 되신 분이 네네. 이제 비염이 있으신 거죠. 네. 그 비염이 이렇게 옮겨간다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네, 네. 알레르기는 같은 질환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천식이 있으면 아이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게 정상이고,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비염이 있으면 애가 뭐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만성 두드러기나 이런 게 있어도 같은 질환이에요. 알레르기라는 건 외부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모든 질환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비염, 천식, 음식 알레르기, 햇빛 알레르기, 금속 알레르기, 과민성 장증후군, 그 알레르기성 기침, 이 몽땅 다 같은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엄마 아빠에게 누군가에게 있다 그러면 아이에게 그냥 100% 드러날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우리 보통 태열이라고 하는 거. 태어나자마자 볼 빨개지거나 머리 딱지지는 태열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공기에 맞닥뜨렸을 때 공기에 자극을 받는 거예요. 엄마 뱃속과 다르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태열이라고 하는 신생아 여드름, 볼에 이제 여드름처럼 막 울긋불긋하게 빨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질성 피부염, 머리에 이제 소똥 앉는다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소똥 앉는 것처럼 이렇게 두껍게 아주 지저분한 뭔가가 생기는 걸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하고 이걸 태열이라고 치는데 이것들은 아이가 얘 외부 자극에 예민할 가능성이 있다. 얘는 앞으로 면역력 관리에 애를 많이 써야 되겠구나. 우리 애는 볼이 조금만 빨개졌어요. 금방 없어졌어요. 안타깝지만 다 소용이 없어요. 심했거나 조금 생겼거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겼거나 안 생겼거나 그냥 볼이 살짝 붉어진 거를 제외하고 뭐가 나야 됩니다. 여드름처럼 울긋불긋하면서 뾰루락지처럼 뭐가 이렇게 솟아요. 지루성 피부염은 이제 말하자면 기름 그 두꺼운 판이 막 생기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 면역력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얘가 성장 속도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는 먼지 많은 환경이에요. 사실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이슈가 아마도 제가 보기엔 한 5년 정도 뒤에 아이들의 호흡기, 알레르기에 이슈가 될 텐데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카페트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애완동물 최근에 많이 늘어가지고 약간 걱정됩니다. 이 애완동물은 보통 우리의 애완동물은 털이 안 날려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털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그 애완동물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세균 총이 있어요. 걔만의 우리도 피부가 막 떨어져 나오고 때밀면 때 나오는 게 피부 세포가 떨어져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세포가 알게 모르게 떨어져 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나쁜 물질로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걸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 침이 튄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개가 막 말을 안 하죠. 개가 짖는데 개 침이 튀었다. 뭐 개 털도 당연히 자극 중에 하나지. 그 다음에 개 피부에 피부 각질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자극을 실제로 줍니다. 그럼 과민한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몽땅 다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알레르기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실제로 아이들 면역력 문제 때문에 만성질환이라고 에너지가 먹는 에너지들이 몽땅 다 성장에 쓰여도 아까운 판에 면역력에 쓰여야 되기 때문에 성장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는 되도록이면 특히나 어머니 아버지께서 알레르기가 있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그것이 있었다면 애완동물은 빠르게 좋은 키워주실 분을 만나는 것이 좋다. 담배 요즘은 뭐 애들 옆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이 거의 없죠. 다른 건 괜찮은데 최근 5년 전 정도부터 3차 간접 흡연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3차는 뭐냐 하면 1차는 옆에서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는 옆에서 피는 거잖아요. 1차는 자기가 피우는 거고 애가 담배 피울 일은 없으니까 2차는 옆에서 피우는 거예요. 연기 나는 데서. 3차는 같이 안 있었는데 담배 피고 들어와가지고 냄새 나는 거예요. 그다음 냄새가 왜 나겠습니까? 냄새라는 거 다 성분이잖아요. 그죠? 그 성분이 아이들 호흡기 깊이 들어가고 자극을 하게 됩니다. 3차 간접 흡연이
천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3차 간접 불연에 대해.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로는 이제 아버지들이 많이 태우실 테니까 아버지들이 실제 불을 붙이는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빠르게 아이를 위해서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알레르기를 막 드러내면서 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집, 요즘에는 뭐 새집 증후군이라는 누구나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뭐 친환경 도료를 발랐네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종류의 이슈들이 있는데 새집은 영향을 실제로 줍니다. 확실히 달라져요. 면역력에. 그 다음에 건조함. 이건 사실은 모든 이슈 중에서 제일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른에 비해서는 급성장기 안에서 살잖아요. 어른들은 제가 이제 170이면 더 안 크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좌절 이런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자라고 있으려면 어쨌든 간에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난다는 건 몸에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건조해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조함은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데 나쁜 영향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피부라고 하면 그냥 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수분 때문에 1차 보호막을 만듭니다. 수분과 지방 이런 것들이 왜 기름이 나오죠.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1차 보호막을 만들어요. 그런데 건조한 데에 가면은 이 피부 장벽이 없어지기 쉬워지기 때문에 열이 많으면 피부 장벽이 없어지기 쉬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건조함은 굉장히 나쁘다 해서 아이가 감기 잘 걸린다 그러면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습도를 높이려고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흔히 감기 걸리는 건 온도가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습도가 낮아져서 감기에 걸리는 겁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습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졌을 때에는 습도를 높여야지만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기본적으로 아이가 있는 환경이 건조하지 않도록 만드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